안녕하세요. 중국어 단기학교 강현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짜잔! 기초단기학교의 한자 암기하는 방법, 학습 팁을 공유해 볼 건데요. 이거 보기 전에 앞서서 우선은 그래요. 200% 활용하기가 있죠. 기초단기학교 학습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강의. 그래서 그 강의를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단기학교를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이렇게 발음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한자를 정리하는 단어장을 정리하는 방법 등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보다는 기초단기학교 학습자분들이시라면 우선은 기초단기학교 활용하기 200%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자 암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 더 학습 팁을 드리고자 한자 암기의 모든 것이란 강의를 준비해 봤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초자가 한자를 암기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초 학습자가 과연 언제부터 한자를 암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은 저처럼 이렇게 강사분들도 그렇고 학습자분들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기초단기학교를 학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단기학교 요 과정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을 먼저 봐주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게 한자를 암기하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초단기학교 딱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우선적으로 한자부터 봐요. 한자를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자가 구성된 구조 같은 거 설명드리나요? 아니죠. 첫 강의 딱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발음을 읽는 법, 그다음 발음을 내는 법, 성조를 연습하는 법을 2강에서 3강 정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아이가 먼저 처음부터 태어나서 글씨를 배우진 않죠. 소리를 듣고 소리를 말하는 법을 익힌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한자를 암기해야지 훨씬 효과적으로 암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의가 처음 시작하는 처음부터 막 단어를 외우려고 단어를 정리한다든가 한자를 몇십 번씩 써볼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 우선은 발음이랑 성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 과정만 딱 끝내셔도요, HSK라든가 추 어떤 과정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한자를 볼 날은 주구장창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계속 한자를 쓰고 읽고 외우는 연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발음이라든가 성조를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그렇지. 요 기초를 잡는 길어봤자 한 달 되겠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요 시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들 여러분 정말 잘 아끼셔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성조를 정확하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이게 나중에 한자를 암기하고 단어를 암기하는 거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8강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단어장을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날 배운 한자를 따로 몇십 번씩 써볼 필요도 전혀 없다. 기초단기학교 강좌 자체가요. 8강까지는 계속 배웠던 단어들만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구조를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휘를 늘리고 싶어도 크게 늘릴 게 없는 게 기초단기학교 8강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해요? 그날 수업하는 내용 열심히 보면서 제가 말하는 거 자주 듣고 따라 하시는 게 사실 그게 한자를 외우고 단어를 암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8강까지는 발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시고 8강 이후부터는 이제 단어장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8강까지는 노트 필기한다? No, 안 한다. 8강까지는 어떻게 수업한다? 열심히 보고 듣고 말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줘라.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라색 천막으로 막 이렇게 싸져 있어요. 보라색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약간 미친 언니들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혼자만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약간 내가 정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호응이라도 해준다고 내가 느껴져야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구나.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보고 듣고 함께 말하고 정말 중요해요. 저 함께 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혼자 하면은 되게 뻘쭘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하시는 과정 역시 단어를 암기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0% 활용하기 위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거 있죠. 한자는 그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봄으로써 이 형상을 내 머리에 남겨놓는 게 한자 암기에 직관되거든요.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봐가지고 그 한자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신 후에 그 내용을 연필 잡고 써보시면 어때요? 이게 진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 하려고 사실 이 친구 샀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들은 후에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디님이 저를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셨네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자는 손의 노동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눈의 노동이 필요해요. 많이 봄으로써 형상을 먼저 이미지화 시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8강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을 구매해서 외운다는 건 여러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단어장 그거 끼케야 얼마 하겠어요? 물론 비싸죠. 근데 단어장 그냥 사서 이렇게 쭉 보고 한번 써보면 그게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안 남아요. 기억에 안 남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생소해. 배우지 않은 단어들을 그냥 외워 이러면 진짜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단어장을 정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날 배운 내용에서 단어를 가지고 와야지 기억에 훨씬 오래 남고요. 두 번째, 단어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중의 단어장보다는 내가 만드는 단어장이 더 유용하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나중에 또 제대로 한번 1시간 정도 복습해야지. 그렇게 할 것 같지? 절대 안 해. 이게 강의 듣기, 앉기까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뜨잖아요? 공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앉은 그 순간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단어장을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날 배운 내용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단어장을 만듦으로써 한 번이라도 한자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나 자신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자 1, 2, 3은 이제 단어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건 역시 200%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의 참고하시고요. 기억하자 1, 2, 3이 뭐냐? 말 그대로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3번을 봐야 되는 건데 하루에 3번을 읽어라가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일에 걸쳐서. 이유는 사람의 기억 곡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날 외운 단어는 이튿날이 되면 50%도 기억이 안 남는다고 해요. 이게 3일이 지나면 80% 이상을 까먹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잘 외운 것 같지만 사실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기억이 싹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을 확실히 하려면 3일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거나 보거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자 1, 2, 3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일자에 새로운 단어랑 그날 틀린 한자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죠. 26일이 됐어요. 그럼 또 역시나 새로운 단어를 정리하겠죠. 26일자에는 한번 쭉 정리하고 읽으면 한 번 본 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앞의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25일자의 내용을 쭉 봐야겠죠. 이렇게 25일자 내용을 3일에 걸쳐서 보시게 된 다음에는요. 여러분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쭉 구고 나서 더 앞으로 새로운 내용을 향해서 나가세요. 물론 3번 봤다고 해서 다 기억에 남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항상 처음에 있는 것부터 다 잡겠어 하는 욕심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일에 걸쳐서 봤다면 충분해요. 그럼 밑줄 쫙 긋고 넘어가세요. 대신 추후의 단어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반복해서 모르는 단어가 계속 또는 한번 외웠었는데 또 기억에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더라. 자,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정리하는 게 이번 강좌의 포인트였고요.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바로 정리해야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한 단어를 정리해야지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생소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날 배웠던 문장 속의 단어를 정리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억하자 1, 2, 3, 3일에 걸쳐서 외우시는 거 3번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소리내어 읽는 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소리내어 읽기가 반복하자 1, 2, 3에 들어가는 건데 단어장을 정리했죠.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단어장의 날개를 만들어주죠. 한자를 이렇게 병음이랑 의미를 가려요. 그리고 한자를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그 한자의 병음이랑 의미를 다시 한번 입으로 반복해보세요. 내가 말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들려요. 말할 줄 모르는 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읽었으면요. 여러분 그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녹음을 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발음을 교정한다라는 건 내가 많이 읽고 들은 내용은 이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정확하게 발음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발음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이 발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읽은 내용을 녹음하신 후에 다시 한번 들어봄으로써 첫 번째, 틀린 발음이 어딘지 교정을 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지 않고 바로 녹음하면 발음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듣고 발음을 해본 후에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녹음한 목소리를 다시 자신이 듣죠. 그 내용은요, 그 목소리는요, 그 단어들은요, 남이 이야기해 준 것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내용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때는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음 점검도 하고 정확하게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시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단어랑 문장을 같이 읽고 발음하고 녹음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이게 바로 기억하자 1, 2, 3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3번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3번을 날개로 가리면서 쓰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1, 2, 3 하실 때, 반복하실 때 가리고 읽는 연습,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계속 쭉 읽는 연습만 해도 얼마든지 복습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쓰기 힘들 때는 소리 내어서 보고 읽는 연습하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써볼 수는 없겠죠. 한 번씩, 특히 기억하자 1, 2, 3 마지막 날은 한 번 꼭 전체 내용을 써보시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간 흉기 같아. 좀 무게도 있고 무거워. 어쨌든 여기까지가 모든 내용이었고요. 한자 암기의 모든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무리 내용은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저희 기초단계학교 단어장이 있어요. 단어장 이제 파트 2 이 영역을 보시면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파트 2-1은 지금 부수별로 한자를 쪼개놨고요. 파트 2-2는 한자별로 쪼개놨어요. 말 그대로 영어도 외울 때 접두사, 점이사를 나눠서 공부하듯이 중국어도 좀 그 규칙을 갖고 외우시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단계학교 강좌에서 다뤄지는 어휘 외에 추가적으로 어휘량을 좀 늘리실 때는 그냥 생소한 단어 바로 갖고 와서 ABCD 순서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와 한자로 종종 활용이 되는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들을 따로 정리해놓은 단어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해도 좋지만 초급자에게 그 모든 걸 정리하기엔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단기 단어장을 좀 활용하셔서 단어 암기하는데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희가 단어장, 한자 암기하는 단어장을 정리하는 모든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기단기 학습 팁 효율 좀 이렇게 늑쑥 늘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실질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再见。